예, 금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금요일 날 만나는 분. 지난 2023년 11월 29일 법납 51세 세수 70세를 일기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열반에 들었습니다.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이 구절을 남겼습니다. 이 자승 스님의 생전 여러 가지 말씀, 어록 이런 걸 정리한 책이 나왔습니다. 자승 스님의 묵묵부답, 그리고 최근에는 또 대통령의 독서. 대통령이 책을 너무 많이 안 읽나 봐요. 어떤 대통령인지 잘 모르겠고. 이 책을 연달아 내신 분이 있습니다. 시인이면서 전 청와대 대통령 연설비서관이시고 예전엔 대북 사업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제 학교 선배시고 예, 신동호 시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시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합장 인사.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시인께서는 문재정부 5년 내내 청와대에 계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본인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잡았습니까 거기서? 아니 뭐 한 2년 정도는 아주 즐겁게 또 재밌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예, 그렇게 했는데 뭐 그 뒤에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됐습니다. 계속 하게 됐군요. 대안이 없었군요, 한마디로. 대안이 없다고 봐야 돼요. 예. 그 이후에 그러면 이거 이후에는 정권도 이제 달라졌고 예. 주로 책 쓰고 뭐 강의하시고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뭐 또 여행 다니고. 아니 뭐 사실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았으니까 제가 뭘 못 해봤나 뭘 하고 싶나 생각해봤더니 제가 너무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돈을 그래요? 좀 벌어보고 싶어가지고 예, 동대문에서 장사를 해볼까 뭐 또 취업을 해볼까 그랬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취업도 잘 안 트라이 되고.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셨어요? 예, 했죠. 네, 그 동대문은 이미 예. 중국의 상품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그렇죠. 뭐 들어갈 구석도 없고 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달리기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 뒤에 집 동네 달리고 읽고 쓰고 뭐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달리기를 좋아하시니까 학교 다닐 때도 잘 도망 다니셨군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경찰이 왔는데도 없어요. 다 달리기 잘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 자승 스님의 묵묵부답이란 책을 내셨는데 묵묵부답, 그러니까 자승 스님의 생전 어록을 담았는데 이걸 출간하셨어요. 그 주위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책을 왜 냈어요?라고 물어본 분도 있을 테고. 아, 예. 뭐 어떤 인연으로 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고요. 예. 또 이제 자승 스님이 그동안 책을 내신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예. 내신 적이 없고 이것도 이제 그 출가 50년을 맞이해서 주변에 좀 이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이 그 무슨 뭐 평전이나 이런 거보다 또 워낙에 그런 걸 싫어하시니까 맞아요. 그동안 하셨던 말을 정리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제가 좀 아포리즘을 붙여서 그것도 의미 있는 작업을 해보자 해서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입적하시는 바람에 그렇군요. 그 사이에 입적하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다 해놨다가 좀 이렇게 낼까 말까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입적하셔갖고 이제 저희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그 남은 게 이것뿐이 없으니 이거라도 좀 세상에 알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입장하셨기 때문에 냈다 이게 아니고 이미 다 돼 있었는데 출가 50년을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미 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해 뭐 인도 가시고 뭐 하시는 바람에 굉장히 바쁘셨고 연말에 그렇게 입적하시는 바람에 이제 51년 되는 해에 내게 됐습니다. 제목이 묵묵부답인 거는 자승 스님을 평소에 좀 많이 봤던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견해를 잘 이렇게 표현을 안 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워낙에 안 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은 겁니까? 묵묵부답이라고? 예, 그러니까 묵묵부답이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사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부정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님이 그 총무원장도 하시고 또 불교를 개혁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불교 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또 이 불교가 또 정치권과 맺은 관계들이 있을 텐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오해도 많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해라는 게 그 오해를 풀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깎아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가요? 예, 뭐 거의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잘못됐다 그랬는데 내가 아니면
그 잘못을 한 다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거를 사실은 저는 가슴에 묻고 가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묵묵부답이라는 제목이 자승 스님의 삶과 좀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우리 시인께서 고향이 강원도 화천이잖아요. 옛날 그 물로 잠긴 곳 아니에요? 물이 잠겨가지고 예, 숨을 그게 듣던. 65년에 예. 제가 태어난 해거든요. 예. 근데 65년에 춘천댐이 생기면서 예. 그 춘천하고 화천 사이 지금은 다 춘천이 되지만 옛날에는 예. 춘성군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 원래 이제 자승 스님이 태어난 곳이 그 지역이고요. 오. 거기서 수몰이 되는 바람에 이제 한 그 화천으로 옮기셨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 또 자승 스님 그 아버님께서 그 황해여관이라고 예. 그 터미널 근처에 예. 하셨는데 화천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관이었습니다. 일찍 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데 그 워낙에 군인들이 이렇게 전방에 뭐 전라도 경상도에서 올라온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또 면회 오신 분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그 이제 그런 분들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어울리시고 또 이게 수몰이라는 아픔을 아픔이죠. 예, 어린 나이부터 겪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그 또 본인이 그 춘천이다 화천이다 막 이렇게 고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그 얘기도 잘 안 하시는데 몰랐어요? 우리 시인께서. 아니 저는 왜냐하면 고향 분들이 네. 자승 스님 고향이 화천이야 그래서 저는 화천인 줄만 알았죠. 알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고향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여쭤봤더니 잘 평소에 얘기 안 하시는데 저한테는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춘성군인데 예. 수몰되는 바람에 화천으로 예, 가게 그런 또 됐다고. 인연이. 근데 이 책을 쓰실 때 뭐 아까 아포리즘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직접 만나서 계속 그 기록을 하셨어요?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뭐 애초에 무슨 자서전이라든지 평전 이런 걸 계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재를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일반적인 대화. 뭐 예를 들면 제가 스님 그 수많은 사찰을 다녀보셨을 텐데 예. 어떤 사찰이 제일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런 질문도 하셨고. 예, 그랬더니 저도 이제 왜냐하면 절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여쭤봤더니 문경의 봉암사를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봉암사는 이 사부대중이 1년에 부처님 오신 날 하루 말고는 못 들어간다고요. 예, 거기는 이제 수행 사찰이라고 그래서 제가 혼자 짐작을 했죠. 스님이 오래도록 수행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랄까요? 그 이제 이 행정 이런 걸 하시다 보니까 수행 그 총무원장 그만두시고도 바로 이제 백담사로 수행하러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수행에 대한 어떤 절실함이 늘 있으셨던 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봉암사를 좋아하지 않나.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제가 더 여쭤보진 않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상월결사하실 때 그 이야기 예를 들면 스님은 주로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런 질문 하게 됐는데 하두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그렇게 물어봐요. 단도직입적으로. 예, 이제 버릇없이 들릴 수도 있겠는데, 근데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스님이 내 화두는 꼬르륵이야 이러시더라고요. 뭐 배가 고픈다는. 예, 그 배고픔을 참고 꼬르륵을 화두로 삼아서 우리 이제 이 사부 대중이 이 배불리 먹고 사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본인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진짜 화두가 꼬르륵이신지는. 저한테 그냥 하신 말씀이시죠. 저는 화두는 포만 감. 저는 뭐 배부르면 만족하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자승스님 하면 말수가 굉장히 적고 절제된 말씀을 하신다 그러는데 일반 대중이 잘 모르는 전혀 몰랐던 어떤 새로운 면모가 혹시 발견하신 거 있어요? 스님.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수행에 대한 개인적인 절실함이 있다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짐 옮기는 걸 좀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예, 그 의외네. 봉은사의 의외가 아니고 일단은 서적도 많으신데 제가 옮기다 보니까 책마다 다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밑줄 그어놓고 예, 밑줄도 그어놓고 접어놓기도 하고 그런 걸 보고 이분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행정을 많이 한 뭐 이렇게 사판승일 뿐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뭐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아무튼 세상을 읽고자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구나라는 걸 제가 짐 옮기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짐을 옮기면서 짐을 일당을 받고 하셨어요? 그냥 냉면 한 그릇 먹었습니다. 면을 또 좋아하세요, 그 면을. 그렇죠. 면을 너무. 근데 그거는 뭐 춘천 화천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아, 냉면 좋아하는 게요? 예, 그 이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막국수를 많이 먹고 자라가지고요. 그렇겠죠. 아. 예, 그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승 스님의 입적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온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갑작스런 열반에서 궁금한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게 너무 이제 그 오해를 풀고 안 가셨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그날 입적하시던 날 그 안성에 있는 그 스님들 요양병원을 들렸다는 게 저한테는 한 가지 어떤 단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양병원이라는 게 저도 이제 사찰에 가보면 요즘은 노스님들을 돌봐드리는 어떤 뭐 이렇게 상자라고 하나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분들도 안 계시고, 많이 안 계시죠. 예, 노스님들이 그야말로 혼자 밥해 드시고 네. 또 혼자 암자에 계시다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서. 또 이제 사찰마다 이제 스님들이 많이 안 계시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그 병원은 정말 잘 지으신 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승스님 네. 하신 일들 중에. 예. 근데 거기를 마지막으로 들려서 돌아보고 그날 저녁에 입적하셨다는 걸 보면 그 어떤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 네. 많은 생각 속에서 이렇게 가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승 스님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계종을 천하통일했다는 총무장 2번 하셨으니까 예, 그리고 퇴임 이후에도 예, 뭐 마쿠실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 그 예전에 우리가 총학생회 활동할 때도 예. 뒤에서 뭐 움직이는 분 이런 그런 평가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뭐 기자님이 네. 더 잘하시겠지만 잘 모릅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이 사찰을 다니고 자승스님 만나고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예. 어떤 해에는 승려가 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던 해도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불교는 그 이 두 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예. 하나는 이제 사부대중에게 좋은 말씀을 나누고 이게 다른 종교하고는 좀 다른 수행이라는 게 예, 있기 있습니다. 때문에 예. 그 스님이 갖고 있는 역할이 그 다른 종교에 비해서 상당히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스님들이 줄어들고 또 그야말로 진짜 그 어떤 제가 그 어떤 사찰을 갔더니 한때는 200명까지도 있었다는 네. 사찰에 지금은 5분뿐이 안 계시더라고요. 아유, 예, 예.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의 위기가 아니라 뭐 사람들이 뭐 불교를 믿을 수도 있고 또 기독교에 귀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의 위기가 아니라 불교의 위기에 닥쳤기 때문에 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오해를 낳고 또 욕을 먹어가면서 예. 저는 불교 개혁에 앞장서셨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스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을 조계정에 귀의하는 예. 어떤 예. 재정을 투명하게 예. 한다든지 또 이제 그 종무소 실장님들도 요즘은 다 민간인으로 바뀌지 네, 않았습니까? 월급 받고 그러죠. 예. 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개혁들을 했는데 당연히 그런 개혁을 하다 보면은 뭐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예. 또 그걸 가지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두 가지를 다 그냥 가슴에 품고 그냥 가신 게 아닌가.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안 푸셔가지고 예. 그냥 아직도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 오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작가께서 이제 자승 스님이 남긴 그런 명과 암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긴 하는데 예. 우리를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책을 읽는 분들에게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 그러니까 이 예. 내가 뭐 절을 좋아하고 스님을 좋아하고 불교를 좋아하고 그거는 뭐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불교 자체가 과거의 불교하고 좀 다르게 지금 좀 위기 상황에 예.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이제 뭐 템플스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그 사찰에도 많이 가시고 예. 하지 않습니까? 또한 또 대한민국의 사찰은 사찰 이꼬르 문화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좀 더 뭐 불교를 좋아하기 이전에 그 불교가 갖고 있는 문화들, 뭐 사찰이라든지 불교 미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다도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불교도 살아나고 또 이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예.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 한국의 사상과 문학의 뿌리가 불교라 그러셨거든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교 공부를 그래서 공부를 하셨군요. 예, 그때부터. 그때부터 오. 많이 했죠. 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뿌리가 불교에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관심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억측이나 오해 이런 것도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예. 1월 10일에 대통령의 독서라는 책을 내셨어요. 네네. 딱 제목만 봐서는 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대통령이 무슨 책 좋아하느냐.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책을 너무 안 읽는 거 아니냐? 이런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예. 얼핏 뭐 하고. 이것도 뭐 어떤 예. 분들은 예. 이 비상계엄에 맞춰서 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왠지 그런 느낌이 그런 들어요. 오해를 예. 가지시는데 실제 제가 이 책을 그 2년 동안 연재를 했었고요. 아 이미 여기 예, 써놓은 예. 게 다 연재돼 있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수정을 했는데 그렇죠. 그 출판사의 사정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아, 그 오히려 비상계엄이 있던 12월 3일 날 그 4일이죠. 4일 네. 새벽에 이 편집자가 저한테 연락을 왔어요. 자기 계엄 선포 다음 날이요? 예, 한 잠도 못 잤다고. 만약에 비상계엄이 선포돼서 실행이 됐으면 네. 이 책 못 낼 뻔한 겁니다. 대통령의 계엄으로 바꿔야죠 책을. 그렇죠. 아니 네. 그리고 이제 책 안에 윤석열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많아가지고 좀 네. 많습니다. 좀 그래서 있죠. 네. 그 책도 못 낼 뿐더러 저도 이제 바로 잡혀갈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그 맞춰서 낸 책은 아니고요. 예. 이제 오래도록 제가 이제 준비했던 거고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일할 네. 때 어느 날 그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 네. 이게 그 연필로 수정을 하셨는데 추격 국가에서 예. 선도 국가로라는 오. 표현을 봤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저는 그 축적액이라는 책을 읽고 계신다 그 그러더라고요. 책에. 예, 이정동 예. 교수님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어 보니까 그 안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패를 축적해 가지고 네. 그 실패 자체를 그 경험 삼아서 예. 그 선도 국가로 가자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너무 이제 그 당시 상황하고 잘 맞았고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 대통령의 말각을 또 연설문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 어떤 숙고, 네. 어떤 독서를 통해서 나왔는지 국민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면 훨씬 더 국민들이 국정을 이해하고 예. 대통령을 이해하고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같이 호흡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그런 생각을 그때 막연하게 했고요. 막연하게 예, 예, 그때는 막연하게 했고 막연하게. 이제 청와대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그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하는 분들은 책을 좀 많이 봐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하던데. 예, 당연히 이제 예.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훌륭한 지도자는 예. 뭐 많이 아는 지도자도 아니고 뭐 국민들에게 꿈을 많이 던져주는 지도자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 진짜 훌륭한 지도자는 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좀 입체적으로 보면서 지금 현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아는 지도자. 오. 예, 저는 그런 지도자로 생각하고 그러려면은 과거와 미래랑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현재야 뭐 제가 지금 기자님하고 예. 대화하듯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있는데. 과거하고 미래는 만날 수 없으니 어. 이제 독서를 통해서 과거와 미래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일반 사람에게도 독서가 중요하지만 그렇죠. 예. 그 지도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독서가 그 필요하고 또 그런 어떤 독서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국민들이 그 지도자를 또 예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책이야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 많이 읽어야 하는데 너무 안 읽어요 요즘에. 그렇지 아니 않습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저도 잘 안 읽어요. 예, 잘. 20대 독서율이 좀 높아가고 있다고 그러고요. 물론 이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스타 감성으로 예. 독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예. 하는데 저는 그게 상승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책을 내고 예. 나서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예, 뭐 한마디 하셨던데요. 예,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 20대에 했던 독서를 가지고 40대, 50대, 60대에도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설계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얼마나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습니까? 그렇죠. 뭐 과학 분야라든지 뭐 심지어 이제 사회학 예. 분야도 너무 빨리 변해가고 있는데 이것을 당연히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그 나이가 들어서도 당연히 독서가 뒷받침이 돼야 그 옛날 얘기 가지고 지금 뭐 이 떠들지는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리
선배님 시인께서도 학교 다닐 때 많이 경험했지만 저도 주로 술 마셨잖아요. 뭐 책 읽는 분 본 적이 없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아,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는 아니 맨날 돌 던지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뭐 그래도 많이 보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 옥중에서 독서를 많이 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옥중이면 차라리 독서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네. 옥중에서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감옥을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인천시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저희 집이 상계동인데 왕복 5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먼가요? 예, 그 5시간, 2시간 반 걸려야 시청에 출근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제가 한 3년 가까이 다녔는데 그 5시간의 시간을 저는 독서로 보냈고요. 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책을 또 그때 읽었습니다. 무슨 이 자랑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그 전천원에서 약간 자랑 같은데. 읽는 예. 책도 얼마든지 그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면 이 화술도 좋아지고 말도 되게 잘하게 된다. 맞습니까?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제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 게 대화하는 예, 거다. 예.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 또 역지사지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오히려 어떤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숙고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예,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이렇게 그 반응이 느려지지 않을까.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 이거 예, 말이 어눌해질 수가 있네. 잘못하면. 아, 책을 그렇죠. 너무 많이 읽으면 예, 심사숙고해서 얘기하니까.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 말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글을 못 쓴다 이런 얘기가 그 있어요. 말을 잘하시려면 차라리 차라리 뭐 TV를 많이 보시거나 그게 말 잘하는 방법이고 예. 글 잘 쓰려면 책을 많이 읽고. 아니 뭐 글이든지 생각이든지 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 게 더 좋은 알겠습니다.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이고야. 아주 시인이시고 해서 우리가 선입견이 있어요. 시인하면 왠지 어딘지 얽매여 있지 않고 연애도 자유롭게 할 것 같고 시인들이라는 그 술 엄청 좋아할 것 같고 그게 이제 서양식 시인이죠. 우리나라 시인은 안 그래요? 아티스트. 우리나라 시인도 알코올 중독 비슷한 분도 있고 막 이러던데. 아니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전통 시인들은 어떤 지사적 성격을 많이 가졌죠. 뭐 이육사라든지 그렇죠. 윤동주라든지. 근데 이분들의 이제 우리가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서양식 리버럴한 아티스트적 시인들의 그런 또 개념이 들어왔는데 저는 뭐 두 가지가 다 한국 문학을 발달시키는 양수레바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편견을 제가 갖다 보면 이쪽에 서 계신 시인들을 제대로 못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시인께서는 제가 얘기한 그런 시인이 아니죠? 저는 뭐 두 가지가 다 되고 싶은데 그 참 어렵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유로우면서도 예. 지사적인. 자유로우면서도 또 돈은 벌고 싶고 아까 그러셨지만 알겠습니다. 이 시간 다 돼서요. 지금까지 자성스님의 뭉푸답 대통령의 독서의 저자 신동호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